한 열댓 명이 와서 한 도마를 먹고 가면 한 달은 안 와요. 나중에 왜 안 왔어? 그러면 아 이모 죽는 줄 알았어. 왜? 그러면 그 술 독약이에요. 이래가면서 먹고 나서 이렇게 꽐라대 갖고요. 어떤 애는요 학교도 못 나오고요. 이렇게 말을 해. 꼭 끝에 붙이는 말이 있어. 근데 우리 술은 왜 이렇게? 선생님 이제 뵌 지도 있으니까. 10년도 넘고 사당동에서도 또 우리 음식을 술과 함께 팔기도 하시고 언제부터 이렇게 술을 하시게 되셨는지요? 술을 한 지는 제가 건대에서 학사주점을 좀 오랫동안 운영했어요. 학생들이 네. 이제 오면 거의 막걸리를 많이 찾아서 먹어요. 특히 예. 중요한 날일 때, 뭐 누구 생일, 뭐 그다음에 뭐 나라에서 지정한 뭐 국경일이나 뭐 하여튼 그 뜻깊은 날이 되면 항상 막걸리를 먹어. 왜? 전통주니까. 근데 그건 좋은데 한 열댓 명이 와서 한 도마를 먹고 가면 한 달은 안 와요. 나중에 왜 안 왔어? 그러면 아 이모 죽는 줄 알았어. 왜? 그러면 그 술 독약이에요. 이래가면서 먹고 나서 이렇게 꽐라대 갖고요. 어떤 애는요 학교도 못 나오고요. 이렇게 말을 해. 꼭 끝에 붙이는 말이 있어. 근데 우리 술은 왜 이렇게 나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외국 술은 아무리 먹어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술은 이렇게 많이 먹으면 꼭 그렇게 탈이 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고 넘어갔지요. 그때는 그냥 여벌로 들어서 우리 술이 나쁜가 보다. 그러고 이제 그 장사를 접고 집에 쉬고 있는데 그 말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술은 왜 나쁠까? 그래서 우연하게 고문원을 좀 누가 보게 됐고 고문원을 보니까 우리 술에 대한 찬사가 정말 적나라하게 멋진 게 많아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멋진 술을 빚던 조상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가 왜 아이들이 먹으면 그 진짜 너무 힘든 술이 됐을까를 생각하게 됐고 그러다 우연히 그때 전통주 만들기 동호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12년도에 냈으니까 한 2008, 9년도부터 동호회 가입해서 교육받고 술기행 했으니까 나라에서 주는 교육을 토대로 해서 그다음에 박록담시 수제자들 많으시잖아요. 술방 사람들 이런 분들이 그때 같이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이거 이렇게 빚으니까 안 되던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가르쳐주고. 저는 박록담 씨한테 직접 배우진 않았지만 그분들이 박록담 씨한테 배우고 본인들 나름대로 터득한 방법들을 조금씩 좀 팁으로 막 가서 가르쳐주면 안 가르쳐주는데 이거 이런 때 왜 이래요? 라고 물어보면 좋았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과학적인 술빚기 배운 거, 그다음에 그 술방 사람들한테 얻은 팁, 그다음에 나만의 노하우를 합해서 술을 빚다 보니까 이제 술을 조금 잘 빚어주고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양조장을 내게 됐고, 근데 양조장 낼 때 딱 원을 세운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나는 반드시 양조장을 해서 지금은 못하지만 기반이 잡히고 내가 여력이 되면 초가로 된 한옥에다가 주막과 양조장을 낼 것이다. 두 가지 원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술을 빚을 때, 양조장을 냈을 때 넌 돈으로 볼래? 아니면 술로 볼래? 굶어 죽지는 않을 테니까 술로 보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술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술항아리 붙들고 많이 울었어요. 술이 그냥 또 독특하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집도 짓게 되고 요 집을 딱 10년 만에 이룬 거예요. 요 집을.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 홍천까지 들어오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제가 처음 양평에다 조그맣게 차렸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저희가 휴가 낼 때는 항아리 3개만 했어도 지역 특산주를 내줬으니까. 그때는 농민주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촌 오빠가 양평에서 관광농원을 크게 했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의논을 했죠. 어디다가 임대하기도 그렇고 또 술은 나는 공기 좋고 물 좋은 데서 빚자야 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리고 한 2년쯤 지났는데 그게 오빠가 망해갖고요. 나가라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오빠는 어디로 가버리고. 그래서 어디로 갈까? 근데 누가 아시는 분이 홍천에 50병짜리 창고가 있고 그 안에 그게 근린이고 그게 중요해서 그 다음에 안에 상수도 오폐수 다 되어 있고 불도 들어간다. 그 허가만 바꾸면 된다라고 해서 와보니까 그냥 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일이 옮겨온 것도 있고 이유가 있어요. 홍천은 그 접근성이 좋아요. 그러고 공기 맑고 물도 맑고 여러 가지가 서울도 가깝고 그리고 홍천은 읍내에서 조금만 나가도 전부 산수가 이뻐요. 산이 전부 예뻐 마을마다. 아마 그런 특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맥주 공장도 들어오고 와인도 많이 들어오고 수제 맥주도 많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산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루가 있고 저 있고 양동원에 소통 막걸리 너분의 와인이라고 와인이 하나 있는데 그거 말고 또 있다고 하는데 명칭 제가 모르고
그다음에 맥주는 뭐 하이티 맥주 공장 큰 게 있지만 그다음 수제 맥주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홍천군 서성면에서 홉 재배를 해요. 그래서 그 홉이 나와서 저도 재작년에 홉 막걸리를 만들어서 같이 체험도 하고 그 시제품도 만들 수도 있었고 하고 있으니까 아마 수제 맥주 하는 곳은 꽤 많은 곳으로 알고 있어요. 최승희 선생님의 고향 마을인데 네. 이 최승희 선생님에 대한 기억들을 얼마나 이 마을이 하고 있는지요? 기억들은 많이 하고 계세요. 그 마을에 세계적으로 얼마큼 유명하다 이런 것보다도 저희 집 바로 앞에 보시면 최승희 선생님이 엄마랑 같이 생갔다가 우리 집 저쪽 뒤편에 맞은편에 있어요. 엄마랑 같이 물 들어왔을 때 그 우물 옆에서 춤추던 춤터가 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동네 우물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모이시면 그 얘기가 나오면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뭐 시집 오셨달지 아니면 그 따님들이 살았을 때 조그만 그 효진선 아기가 이제 엄마가 물 들어오면 쫄랑쫄랑 따라와서 물동이도 이거 춤을 췄대요. 조그만 물동이를 이고 그렇게 이쁜 춤을 춰서 정말 그때 깜찍하고 너무너무 예뻤는데 결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용수가 춤꾼이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듣고 이 동네 분들은 거의 모르시는 분이 없지요. 다 알지요. 근데 우리 집 바로 양정 앞에 그 춤터랑 우물터가 다 이렇게 좀 알 수 있게끔 펜스 쳐서 조금 이렇게 해놨지요. 많이는 못하고 생가터가 있고 그다음에 그 최승희 선생님이 할아버지 하시던 서당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제사 모시고요. 제사라기보다는 추모제라 그러나요? 그 마을 사람들 십시일반해서 더 당에 들어가서 추모제 같이 이렇게 밥도 나눠 먹고 기념도 하고 뭐 가능하면 뭐 가까운 뭐 강원대 이런 데서라도 혹시 이렇게 대학생 동아리가 와서 같이 논 적도 있고 이렇게 하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항아리를 사용하고 있고 수제로 하고 있는데 힘드실 텐데 핸드메이드를 고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양조인 시작할 때 저는 뭐 선친한테 술을 배운 적도 없고 양조인도 아니었는데 원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 조상님의 레시피를 보고 그대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조건이 틀리니까 도량형도 틀리고 공기도 틀리고 누룩도 틀리지만 거기에 입각해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술 말고 조상님네들이 거기 찬탄했던 그런 맛을 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도 했었고요. 그래서 수작업을 하는 이유는 옛날에 조상님네들은 기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작업을 해보니까 술이 틀려요. 수작업을 하게 되면 술항아리, 즉 술하고 즉 효모랑 소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술을 빚어놓고 기계가 아니니까 온도 물론 그 발효실을 다 온도 케어를 하지만 그 넓은 의미의 온도 케어고 각 항아리마다 온도 케어를 들어가려면 열어보고 맛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상황을 봐야 여기가 지금 너무 더운가 추운가 혹은 이제 뭔가 케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려면 수작업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보고 살펴보다 보니까 노하우도 생기고 요때는 요런 고장이 나던데 얼른 다시 케어해주고 하다 보니까 술맛도 좋아지고요. 기계는 그냥 들어가면 거기서 그냥 끝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케어도 하고 들여다보고 맞춰주고 하니까 항아리마다 술맛이 조금씩 다 틀리고 여름에 빚은 술 틀리고 봄에 빚은 거 틀리고 가을에 빚은 거 틀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술맛 좋다고 소문도 나고 다른 술에서 볼 수 없는 다른 향기도 느낄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4종류를 빚고 계시는데요. 특징들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요. 자, 약주가 4종이에요. 물론 탁주는 붙어가니까 말씀 안 드려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석탄주, 연엽주, 송화주, 생강주 그렇거든요. 석탄주는 고문원에 보시면 석탄주라는 석탄향이라는 주품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석탄향을 빚은 이유는 그 말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얼마나 술이 맛있으면 애석한석에 탄식할 탄이잖아요. 마셔서 없어짐을 탄식한다는 그 결과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이상의 찬사는 없잖아. 그걸 빚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석탄 향만의 독특한 향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 빚다가 거기에다가 연엽을 넣어서 연엽주를 빚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송화가루를 넣어서 송화주를 빚게 됐고 이제 생강 넣고 생강주를 빚게 됐는데 석탄향은 어떻게 말하면 그러니까 쌀술에 깔끔함이 있으면서 은근한 과일 향이 나요.
많이는 안 나지만 그 다음에 연엽은 그 깔끔함과 은은한 과일 향에 연엽의 향이 좀 보태져서 산도가 조금 높은 술이 연엽주예요. 근데 외국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드시면 어떻게 당신은 쌀술의 깔끔함에다가 와인에 오미를 넣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렇게 오미가 완벽한 건 연엽주고요. 그 다음에 송화주는 선비 같은 술이에요. 석탄주는 그냥 무난한 술, 연엽주는 내가 옛날에 별명 붙인 게 5월에 춤추는 아가씨. 화려하고 예쁘니까 색깔도 핑크고, 그 다음에 송화주는 선비 같은 술이라 산도는 참 적은데요. 밑에 살짝 깔려요. 그게 그냥 일반 정종처럼 그냥 쌀의 깔끔함이 있으면 사케랑 비슷하니까 별 매력이 없는데, 그런 것 같은데 묵직한 것이 살짝 깔려서 요거 봐라. 알코올에 그 묵직함이 깔려 있으니까 이거 선비 같다고 하는 이야기는 듬직해요. 생강주는 이제 그 생강에 맛이 좀 들어가 있어갖고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전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연엽주를 봤는데 연잎을 통으로 쓰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발효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까? 네, 어렵지 않은데 호불호가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확실히 툭 표가 탁 나버려요. 석탄주나 송화주는 무난해요. 그냥 조금 못 나와도 비슷비슷, 잘 나와도 비슷비슷한데, 연엽주는 잘 되면 별명처럼 5월에 춤추는 아가씨처럼 너무 화려하고 맛있어요. 그 쌀술의 깔끔함에다가 오미, 새콤, 달콤, 쌉스름, 구수함, 떡더름이 그대로 병확하게 누가 딱 아무리 초보가 먹어도 5가지가 쫙 나와. 그런 이유. 근데 술이 안 나오면 막 질러버려. 그 오미도 별로 없고 확 질러 독하게 씁쓸하게 풀립을 잘못 넣으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오니까 호불호 이게 완전히 바뀌는데, 그래도 잘 나오게 되면 훨씬 멋진 게 많고 뭐 중간 나와도 괜찮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그냥 켜켜로 넣어서 빚지요. 미담 양조장을 일반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저희 이제 미담주를 팔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도 체험 예약할 수 있고요. 저희 홈피, 미담 양조장식 홈피 들어가셔도 뭐 체험 예약할 수 있고 술도 팔고 있고요. 지나가다가 무작정 이정표를 보고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런 분은 시음 가능하시고 술 구매 가능하시고, 체험은 어렵고, 체험은 이제 미리 뭐 이틀 전에 예약 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고, 술을 좀 아끼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술을 많이 아셔가지고 나는 모르는데 많이 찾아오시고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